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12월 첫날이에요. 어제부터 날씨가 정말 심상치 않더니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어서 코스피를 보면, 자, 오늘 코스피는 0.3%의 상승이 나왔어요. 다소 아쉬웠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2500포인트에서 조금은 힘에 부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갭상승 출발했던 만큼 오히려 오늘 갭을 다 메우고 내일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1.5%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카카오도 2.6%의 상승이 나왔고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모두 강세 흐름이 나왔었죠. 반면에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은 다소 쉬어갔다 하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많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엔터 기업들, JYP하고 SM 이쪽 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컨텐츠 기업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고, 또 코스닥은 자,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쪽에서 많은 수급들이 몰렸었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관심도가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거의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것도 어제를 제외한다면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매수 규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수급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를 살펴보면 오늘까지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많은 매수세가 있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순서대로 매수했고,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2차원지 관련주네요. 그리고 기관의 LNF, 네이버, 하이브,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저는 오늘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번 미국에서 CPI를 발표했을 때 그때만큼의 시장에 놀라움이 있었어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S&P 500이 3%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4,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었었죠. 여기에 있는 200일선. 지난번 7월 무렵에도 한 차례 시장에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 이평선이었던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었고 상승폭보다 그 이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확연하게 지금은 다른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흐름뿐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까지 조금은 과거하고 다르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은 무려 4.4% 급등과 함께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7% 이상의 급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2주 이상 굉장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장대 양봉을 다 훼손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4%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또 다우지수도 2%가 넘는 급등과 함께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코스피는 오전장부터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은 견조했었죠. 자, 우선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제의 흐름을 같이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봉으로 보면 자, 어제 코스피는 1.6% 급등이 나왔었고 장 초반에는 1%가 넘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2.6% 상승이 나왔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별다른 상승이 없었습니다. 종가가 0.27%였고
그런 면에서 오늘 장 초반에 1.5% 갭상승과 함께 코스피보다 별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제하고 연결지어서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한 규모로 상승이 나왔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파월의 연설이 있었어요. 물론 매파적인 발언을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실제로 파월 입에서도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발언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속도 조절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아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준 내에서 직접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만큼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 정점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과거에 수없이 지수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하고는 확연히 지금은 다른 시점이다.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환율도 1,300원이 한때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소폭 상승이 나와서 또 1,300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확연하게 환율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꺾인다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세요. 파란색이 환율이고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높낮이보다는 상관관계. 환율이 하락할 때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또 환율이 상승할 때는 지수가 또 빠지는 이런 상관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환율이 지난 2008년 당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100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이 정도 되겠죠? 이 안에 가격대를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환율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정상으로 회귀를 한다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 20년간의 이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외국인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매일같이 매수세는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이유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내가 매수했던 A라는 종목이 같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환율이 하락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여기서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들 있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장기성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들어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의 관계, 이것만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거를 조금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외국인이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언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많은 자금으로 인해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들을 노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앞으로 12월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제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어요. 물론 잠정치예요. 최종치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잠정치임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예상치가 2.6%였다면 2.9%로 예상과는 다르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직전 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가 나오면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GDP 성장률이 잘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빠르게 고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함에 따라서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것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 그거를 누르지 않았을까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연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던 만큼 당연히 플랫폼 기업들 제1순위로 가장 먼저 상승이 나왔었고, 실제로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도 가장 상승폭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도 3%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6%,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3.6%,
이렇게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2주 뒤에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어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기조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1월 중순부터는 조금은 쉬었어요. 외국인이 하루 들어오면 또 하루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12월에는 조금 더 연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12월은 배당 시즌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도 배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융주 위주로 상대적으로 많은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은 배당 시즌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오히려 10월, 11월에 상승이 나오고 12월에는 그 상승폭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배당락까지 들고 가보자, 그런 전략은 조금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흐름을 살펴보세요. 한 3년 정도? 그 정도 4분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걸 참조해 보신다면 이번 달에 내가 보유한 배당주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